그런데 생각보다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당뇨 극복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음식 하나만 잘한다고 당뇨가 낫는 건 아니라서. 당뇨 환자, 과일 먹어도 될까요? 과일이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당뇨에 과일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당뇨에 과일이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당뇨가 악화되더라, 혈당이 조절이 안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음식이 바로 과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과일을 얼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은 주식은 밥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허기가 질 때, 그때 간식 정도로만 과일을 드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때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참 좋겠죠. 과일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 하는데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근데 또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갈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갈아서 먹으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먹는 거 안 되고,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좀 당도가 높은, 유난히 높은 과일들이 있어요. 포도나 아니면 파인애플, 이런 과일들은 안 드시는 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사과 같은 좀 딱딱한 과일이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무리 현미밥 먹어도 혈당 수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인이라고 하면 현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미밥을 또 100% 지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또 현미가 좋다니까 현미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당뇨 극복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는 뭐 운동,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아니면 내 체질적인 문제, 선천적인 장기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게 혈당이지, 음식 하나만 잘한다고 당뇨가 낫는 건 아니라서 현미밥을 열심히 드신다 하더라도 당뇨 극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체질적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현미밥을 100%, 아니면 또 현미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밥을 어거지로 당뇨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또 참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하는데, 이런 걸 그냥 계속 무시하고 드시다 보면 소화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소화기 상태에 맞게 현미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현미 비중을 좀 줄이고 소화 잘 되는 잡곡이나 아니면 쌀 비중을 5, 60%로 늘려서 소화 잘 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발화현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당뇨 환자 1만 명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저도 당뇨 진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음식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면 당뇨가 쉽게 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거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런 거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이 비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비만하고 심지어 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만한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 그닥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체력만 더 떨어지고 기력 저하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막 근손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잘 안 잡힌다,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특징은 비만한 비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음식, 운동, 체중 감량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우리나라 정상인과 서양의 정상인을 비교를 해봤대요. 이때 같은 나이, 그리고 BMI도 비슷하게 그룹을 만들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같은 나이에 체격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정상인들의 췌장 크기가 이들에 비해서 12%가 작고 췌장의 기능은 36.6%가 떨어지더라 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천적으로 췌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또 악화되기가 쉽고 하는 거죠. 우리가 췌장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형당뇨라 생각을 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췌장이 지쳐있고 인슐린 분비가 적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췌장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한 결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한약 처방을 최근에 개발을 해서 많이 임상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했는데 늘어난 분들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또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수면 장애나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부족하고 불량하고 하면 또 당뇨에 취약하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는 또 만성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너무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또 혈당에도 취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합병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막병증, 그리고 신증,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만성 3대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망막병증은 눈입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합병증이고요. 그 다음에 신증은 콩팥이 기능을 잡고 못해서 나중에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고, 말초신경병증은 처음에는 저리고 찌릿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처가 났을 때, 아니면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괴사가 되는, 그래서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합병증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이고 예후도 좋지 않은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3대 합병증이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망막병증, 이건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눈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충혈된 경험 있으실 텐데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증은 이제 콩팥인데,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당연히 모세혈관 관련이 깊겠죠.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저리고 찌릿하고 하는 증상은 이 말초혈관에서 산소랑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혈당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세혈관이 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해도 당화혈소가 5점대, 6% 초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오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극적인 당뇨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40대 환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화혈소가 굉장히 높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한쪽 발이 부어 있는데 진물이 막 흘러서 이불이 흥건히 젖어 있더래요. 바닥이 너무 흥건히 젖어 있어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이제 드레싱 하면서 처치를 받고 있었는데 처음엔 괴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괴사가 시작이 됐고, 발가락 3개가 괴사가 되니까 병원에서는 절단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진물이 났을 때, 부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또 이게 괴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너무 절망적이다 라고 하면서 한의원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좀 빨랐습니다. 저희가 괴사가 있을 때는 내적인 힘이 커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 괴사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확 줄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약재들, 그리고 새살이 돋는데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가지고 구성한 처방을 드렸는데 한 달 반 정도 드셨을 때 이분이 괴사가 다 나아버려서 병원에서 절단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입니다. 치료가 다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남자분도 기억이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젊은 편이라서 그런지 흡연을 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금연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약 드시면서 3개월 만에 또 괴사가 다 나아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반대로 70대가 넘어가면 조금 회복이 더디긴 합니다.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또 내적인 힘이,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도 발괴사는 충분히 내가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